인생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을 계속해서 같은 곳으로 끌고 가는 듯한 순간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다른 얼굴, 다른 시간, 다른 장소를 만났지만 같은 감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관계가 끝날 때마다 같은 고통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났지만 같은 불의를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일을 반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융심리학에 따르면 이는 우주, 더 정확히는 무의식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풀리지 않은 매듭, 배우지 못한 교훈, 마주하지 못한 그림자가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순환입니다. 이 순환을 마지막 시험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당신은 삶에서 이 시험을 겪고 있거나 이미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내면의 자각이 특정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신호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호를 우연의 일치 또는 불운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마도 오랫동안 느껴왔을 것입니다. 우연은 없고 반복되는 교훈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들 중 마지막이자 가장 어렵고 무거운 교훈은 당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칼 융의 가장 놀라운 관찰 중 하나는 사람들의 운명은 항상 무의식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해결되지 않은 모든 감정, 억압된 모든 욕망, 당신이 받아들이지 않은 당신의 모든 면은 어떤 식으로든 외부에 반영됩니다. 때로는 잘못된 파트너를 선택함으로써, 때로는 당신에게 상처를 줄 사람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때로는 같은 실패에 다시 휘말림으로써 말입니다. 그래서 윤근 무의식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것은 운명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다른 이름, 다른 얼굴, 다른 도시. 하지만 항상 같은 느낌, 항상 같은 고통, 항상 같은 실망. 이것이 바로 우주가 당신과 맺는 조용한 소통입니다. 우주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지 않고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시험이 시작됩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시험은 종종 외로움과 함께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일을 겪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당신을 비난하고 때로는 당신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항상 당신에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정말 왜? 라고 묻습니다. 바로 여기서 융의 가르침이 작용합니다. 답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험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부 세계에서 주어집니다. 우주는 다른 사람을 바꾸라고 부르지 않고 자신을 변화시키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이야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시험의 진정한 신호는 같은 일을 겪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러한 반복이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문임을 깨닫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늘 바로 이 지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같은 고통에 계속해서 빠졌지만 이번에는 다른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악순환에서 길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 안에 조용한 목소리가 그만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그만해라는 순간 우주가 당신에게 제시하는 마지막 시험의 문이 열립니다. 마지막 시험은 당신이 누구인지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림자에서 도망치지 않고 말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통합하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 신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에 있다면 우주가 당신을 무작위로 이끈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이끈 것임을 기억하세요. 이 시점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악순환을 끊을 준비가 되었는가? 때때로 우주의 마지막 시험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당신이 만나는 마지막 사람이 당신의 모든 상처를 다시 열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이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실제로 어느 시점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때로는 마지막 시험이 실패해 있습니다. 당신은 수없이 시도했지만 항상 같은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은 이 추락이 당신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융기 말했듯이 인간의 빛은 그림자에서 태어난다. 마지막 시험은 당신의 그림자를 마지막으로 얼굴에 대고 당신의 빛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이 순환의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여전히 똑같은 얼굴,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징조들을 인식하고 변화할 용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만약 이 말을 듣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우주의 징조를 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신에게 우연이 아니라 소명일지도 모릅니다. 이 소명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에 있다면 이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이 경험하는 일이 다른 누군가가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칼 융은 인간의 마음을 탐구할 때 결코 피상적인 관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돋보이게 한 것은 의식의 밝은 면이 아니라 그림자의 깊은 어둠을 들여다보는 용기였습니다. 그는 인간 정신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나 사회적 가면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진실은 사람들이 억압하고 거부하고 보지 않으려는 영역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융의 가장 놀라운 관찰 중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얼굴의 아주 작은 근육 움직임에서도 숨겨진 감정을 읽고 방의 고요함 속에 숨겨진 긴장감을 감지하고 어떤 말 뒤에 숨겨진 억압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융은 이를 해리된 지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더 강렬하고 더 적나라하고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에는 큰 대가가 따랐습니다. 너무 많이 보고 느끼는 것은 사람들을 사회에서 소외시켰습니다. 융의 임상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환자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가면을 쉽게 벗기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감춘 두려움, 분노, 욕망을 즉시 감지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영혼의 벌거벗은 모습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능은 큰 저주이기도 했습니다. 사회는 종종 자신의 가면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보는 사람은 위협이 됩니다. 융은 이러한 상황의 가장 큰 위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은 동시에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보는 진실은 그들을 군중으로부터 분리하고 고립시키고 때로는 외부인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이유로 오해받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지각 능력을 가진 것은 처음에는 특별한 재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사람들이 종종 깊은 고립에 빠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군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분노를 감지하면 그 사람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상황의 긴장감을 감지하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간파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편집증 환자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가장 위험한 관찰이었습니다. 진실을 본 사람들은 종종 사회에서 배척당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폭로했기 때문에 처벌받았습니다. 한 환자의 예를 생각해 보세요. 융의 노트에 언급된 이 환자는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매우 민감하게 감지했습니다.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면 그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감지하고 말이 나오기도 전에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은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은 그를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가족은 그를 너무 감정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외로움은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는 것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에게 이것은 단순한 임상 사례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보편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보고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것은 강력한 자질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가 아니라 기꺼이 그것들의 가면을 벗깁니다. 그리고 당신은 홀로 남습니다. 군중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당신을 군중으로부터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무의식에 직면하는 것은 위험한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그 그림자에 지배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동료들의 웃음 속에 숨겨진 시기심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말 속에 숨겨진 분노를
알아차렸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조차 당신에게 숨기는 원망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비록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주가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줍니다. 보이는 것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고 마주하십시오. 이 선물이 의식과 합쳐질 때에만 저주에서 자유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고립의 침묵의 대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꺼리는 진실이지만 융의 관찰에서 자주 드러납니다. 인간의 마음은 타인의 마음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혈관망처럼 사회적 유대감은 우리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공급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생각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러한 유대감에서 벗어나면 침묵은 평화로움을 넘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융의 말에 따르면 고립됨으로써 개인은 내면의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만 그 길은 또한 큰 심리적 위험을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의 외로움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존재는 우리 마음의 어두운 복도를 비추는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그들의 말, 행동, 심지어 가장 단순한 눈빛조차도 우리 내면의 생각에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이 작은 등불은 하나씩 희미해집니다. 남는 것은 내면의 목소리,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질문들 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립은 침묵의 시험이 됩니다. 우리는 이 외로움을 일종의 내면의 심화로 변모시키거나 아니면 자신의 마음이라는 미궁 속에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융의 고립에 대한 관찰은 임상적 관점뿐만 아니라 실존적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회에서 물러나는 사람은 실제로 자신의 정신에 벌거벗은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면은 벗겨지고 역할은 사라지고 오직 벌거벗은 자아만 남습니다. 이 자아와 마주하는 것은 때로는 해방의 과정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깊은 붕괴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종종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총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잃으면 자신을 정의할 외부 거울이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면의 공허함을 깊은 의미 상실로 경험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윤기 외로움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한 얼굴은 당신을 변화시키고 다른 얼굴은 천천히 당신을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고립에 침묵하는 대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윤기 더 분별력 있는 인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즉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정신적 예민함은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깊어짐에 따라 피상적인 대화, 가짜 미소, 공허한 습관은 공허함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외로움은 육체적 외로움이 아니라 영적인 고립입니다. 군중 속에서도 그들은 내면의 망명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윤기 가장 집중하는 것은 바로 이 망명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독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무의식과 마주하게 됩니다. 억압된 욕망, 두려움, 트라우마가 하나씩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은 만약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영적인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외로움은 침묵 속에서 메아리치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됩니다. 고립이라는 침묵의 대가를 치르도록 강요받은 사람은 종종 자신의 마음속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은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평화롭고 고요하며 심지어 강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융의 관찰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러한 상황은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와 홀로 있음을 보여주는 심리적 증거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입니다. 질투, 두려움, 분노, 후회처럼요. 보통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이러한 감정들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고립은 이러한 균형을 깨뜨립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의 울음소리를 직접 들어야 합니다. 이 울음소리는 침묵 속에서 더욱 커져 메아리처럼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윤근 외로움을 인간 영혼의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과정이 새로운 의식 수준으로의 상승을 의미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침묵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깊은 외로움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를 만나지 않고 군중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세상을 침묵시키고 싶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고립은 단순히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신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림자와 단둘이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보는가? 침묵은 자유인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짐인가? 윤기 말했듯이 진정한 변화는 사람이 이 침묵을 어떻게 지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시험의 진정한 의미는 외부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우주가 인류에게 제시하는 가장 어려운 시험들은 겉보기에 사소하고 평범하며 무작위적인 순간들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시험은 대재앙이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놀라운 기적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대화, 예상치 못한 실망, 또는 누군가 조용히 지나가는 순간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시험은 이러한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융의 가르침에서 마지막 시험은 끝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로 가는 관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 억압된 두려움, 그리고 무의식의 깊은 곳에 직면할 때 더 이상 옛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가장 약한 순간에 그들이 성장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내면의 힘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자각 없이는 어떤 영적 여정도 완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모습을 무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상실, 이별, 거부와 같은 외적인 장애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그저 베일에 가려져 있고 표면적인 반영일 뿐입니다. 진정한 도전은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내면에 불러일으키는 감정과 우리의 반응을 볼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일어난 일의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험에 빠져 익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윤기 말했듯이 만약 우리가 사건 뒤에 숨겨진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해독하고 그 상징적 언어를 읽을 수 있다면 시험은 파괴가 아닌 재생이 됩니다. 마지막 시험의 진정한 의미는 자아를 잃지 않고 변화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에게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정체성, 이전의 관점, 이전의 습관은 이 새로운 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압박하는 이유이며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평화로운 순간이 아니라 궁지에 몰렸을 때 자신의 가장 진정한 모습을 마주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 고통스러운 이유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심뿐만 아니라 용기, 항복, 그리고 의식을 요구합니다. 융의 관찰에 따르면 마지막 시험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 거울은 우리가 누구인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거울을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거울 속에 자신의 그림자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와 화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험의 진정한 의미는 그림자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포용은 해방을 가져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고 어떤 두려움도 억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온전함과 마주할 때 마지막 시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그것은 파괴였습니까? 아니면 문이었습니까? 윤기 지적했듯이 모든 시험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보는지는 당신의 의식 수준을 드러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사건들을 단순한 우연이나 불행으로 여긴다면 당신은 시험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실 뒤의 교훈을, 모든 거절 뒤의 인도를, 모든 외로움 뒤의 깊어짐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시험의 진정한 의미에 다가간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사실 우주가 당신과 나누는 침묵의 대화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화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시험의 진정한 의미는 보상이나 처벌이 아니라 의식으로의 부름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자신의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도 인생에서 이러한 마지막 시험을 겪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말입니다. 이별을 경험하고 마음이 아프고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멀어지고 꿈이 갑자기 산산이 조각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고통만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돌이켜보면
그 순간들이 당신을 변화시킨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고통 뒤에 숨겨진 내면의 깨달음입니다. 융은 사람의 영적 여정은 단순한 답이 아니라 그러한 도전적인 시험들을 통해 형성된다고 가르칩니다. 어둠 속을 걸어본 사람만이 빛을 진정으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관리하는 것은 아마도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자신이 보는 진실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도 시험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재능, 지각 능력 또는 직관은 단지 특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융의 관찰에 따르면 이러한 능력이 무의식적으로 관리될 때 그것은 짐과 다름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지각할 때 처음에는 권력감을 경험합니다. 특별하고 특권적이며 거의 건드릴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은 또한 큰 책임을 수반합니다. 지각된 모든 감정적 세부사항, 모든 숨겨진 의도, 모든 억압된 두려움은 사람의 정신의 무게로 축적됩니다. 이 무게를 인지하지 못하면 외로움, 고립 그리고 정신적 피로로 이어집니다. 융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지각 능력이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얼굴, 모든 말, 모든 행동은 하나의 시험이며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욕구는 아무리 강한 정신력이라도 피로와 권태를 안겨줍니다. 따라서 재능을 관리한다는 것은 재능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과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융은 개성화를 이 과정의 기초로 봅니다. 개성화는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와 주변 세계 모두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재능은 올바르게 관리될 때만 빛이 되고 잘못 관리되면 저주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던져야 할 질문은 당신이 깨달은 진실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타인에 대한 무기, 우월감의 도구, 혹은 비판의 도구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이러한 인식을 자신의 내면적 변화와 주변 환경 모두를 위한 지침으로 삼습니까? 융에 따르면 답은 후자여야 합니다. 재능은 타인에게 봉사하고 자신의 영적 온전함에 기여할 때에만 진정한 의미를 얻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윤근 사람들의 감정 상태와 숨겨진 의도를 감지하는 능력을 가진 한 내담자를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능력을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질투하는지, 누가 무엇을 숨기는지 분석하고 때로는 이 지식을 이용하여 사회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를 고립시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신뢰는 사라졌으며 그는 내면의 평화를 잃었습니다. 융의 지도를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재능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찰한 모든 감정과 의도를 자신의 의식적인 자각과 개인적 성장을 향해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더욱 주의 깊고 연민적이며 의식적인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은 그에게 일종의 재탄생이었습니다. 이제 짐은 가벼워졌고 외로움은 줄어들었으며 재능은 진정한 재능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재능을 관리하는 것이 단순히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훈련과 자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도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순간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내면의 고통을 알아차리고 감정을 감지하고 행동 뒤에 숨은 의도를 이해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관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부담을 의식적으로 짊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융의 가르침은 자신의 선물을 관리하는 세 단계, 즉 자각, 수용,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깨달아야 합니다. 진실을 보지 않으려 하지 말고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수용해야 합니다. 이 선물이 당신에게 부담이 되지만 동시에 당신을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지시해야 합니다. 이 자각을 의식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영적 발전과 주변 환경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 단계들을 숙달한 사람들은 이 선물을 단순한 힘뿐만 아니라 안내자이자 빛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주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융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의식적으로 지시하면 선물은 해방시키고 무의식적으로 지시하면 노예가 됩니다. 전환의 조용한 승리는 융의 모든 관찰에서 가장 신비롭고 심오한 의미를 지닌 단계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자각을 향한 여정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때로는 고통을, 때로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합니다. 승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기 때문에 이 여정은 종종 외부 세계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기에 따르면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침묵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납니다.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고 자신의 자각을 의식과 통합할 때 그는 오래된 짐을 뒤로 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처음에는 인지하기 어려운 내적 갈등이 수반됩니다. 오래된 습관, 억압된 감정,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모두 하나씩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러한 내면의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찰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조용한 승리가 탄생합니다. 승리는 외적인 힘의 과시가 아니라 내면의 통합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융의 임상 기록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은 내담자들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자신도 모르게 성숙 과정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변함없이 그대로일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연약하거나 외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조용한 성취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짐이 이제 의식적인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과거의 고통을 감내하고 미래를 의식적으로 형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침묵의 승리는 거창한 과시가 아니라 작은 순간들을 인식할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인식할 때 단순히 반응하는 대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논쟁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때 오래된 상처를 인식하지만 더 이상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은 침묵의 승리의 지표입니다. 이제 사람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인식을 통제하고 자신의 재능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는 침묵이 사람의 내면적 진실성의 표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종종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찰자로서 당신은 침묵의 승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승리는 주변 환경에도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자각과 내면의 질서를 유지할 때 주변의 혼돈과 혼란에 더욱 의식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는 개인적 의미뿐만 아니라 집단적 의미도 지닙니다. 윤근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할 때 사회에 더욱 의식적이고 연민 어린 행동을 한다고 관찰했습니다. 다시 말해 침묵의 승리는 내면의 보상이자 주변 세계에 대한 기여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맞서고 외로움의 짐을 짊어지고 자신의 재능을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세 단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람은 내면 세계와 사회적 환경 모두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침묵의 승리의 특징은 승리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승리를 자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영적 여정의 정점입니다. 이전처럼 두려움, 고립, 고통에 지배받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경험은 힘과 인도의 원천이 됩니다. 윤기 강조하는 또 다른 점은 이 과정이 지속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조용한 승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 순간 자각하는 순간마다 자신을 재발견하고 오래된 짐을 씻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여정에서 이 조용한 승리를 경험해 보셨나요?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직 여정의 한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재능을 잘 관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융의 가르침은 우주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다면 이 승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경험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자각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영혼과 주변 환경 모두에서 이 조용한 승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짐을 지고 외로움을 힘으로 그리고 재능을 빛으로 변화시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윤기 여정 전반에 걸쳐 강조하는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자각, 수용 그리고 의식적인 방향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승리로 이어집니다. 인생의 이 시점에서 당신은 자신의 조용한 승리를 알아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 승리는 당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빛을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모든 조용한 승리는 의식으로 가는 새로운 문을 열어 당신을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회비를 내고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